안녕하세요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볼매 소진쌤, 볼수록 매력있는 사회 수업을 선사해드리는 소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쌤과 함께 이제 수행평가 한번 대비를 해보려고 왔죠. 그래서 마인드맵 탄탄 정리 특강을 쌤이 준비를 했습니다. 선생님의 수업을 이제 들었던 친구들 가운데 이제 EBS에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 마인드맵 선물로 받았던 친구도 있을 거예요. 사회 1에서 배웠던 친구들이라면. 그래요. 이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해보면 대단원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고 머릿속에 뭔가 개념이 차곡차곡 들어가야 할 때 들어갑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작정 아무 정보가 막 들어온다고 그걸 다 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의 관계를 알고 뭔가 좀 이미지화 시킬 수 있을 때 훨씬 더 머릿속에 더 잘 들어가고 이해도 빨라집니다. 자, 그걸 돕기 위해서 쌤이 수업할 때 많이 활용하는 게 바로 이 마인드맵. 이 마인드맵을 한번 정리해보자 라고 얘기하면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갖고 막막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쌤이 도와드리는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수행평가 대비 마인드맵 탄탄 정리 특강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이제 내용으로 준비를 이제 할 건지 먼저 보자면 마인드맵이 뭔지 그거부터 알아보고 그리고 매 대단원별로 선생님이 마인드맵을 함께 정리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나 혼자 어떻게 해? 막 이렇게 걱정 많이 했던 친구들이 아마 쌤과 함께 정리해 가면서 요 이제 강좌가 끝나고 나면 다음부터는 어떤 과목이든 그죠? 그래도 이제 뭐 고등학교 가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생길 거예요. 그럼 다른 과목에도 이걸 적용해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건 이미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연구 논문을 통해서 그 효과를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사용을 하면 이게 쌤이 살짝 그렸던 마인드맵 나왔어요. 일단 이따가 보고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사용했을 때 학습 효과가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뇌, 오른쪽 뇌는요. 약간 예술적인 감각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미지 이런 것들 이제 영상화시키는 것들 그리고 이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분석을 해내고 하는 그런 추론 능력들은 이 좌뇌와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공부를 할 때는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좌뇌를 많이 활용하죠. 근데 이 좌뇌만 이용할 때보다 요걸 이미지화 시키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다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좌우뇌의 요소를 고루 사용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을 때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죠. 네이버 사전 검색을 할 때랑 똑같은 개념을 유튜브에서 영상과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해 줄 때랑 어떤 게 더 빠르게 이해가 되던가요? 맞아요. 영상. 이미지화된 정보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줬을 때 훨씬 더 빠르게 이게 사진 찍히듯이 머리에 남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있으면 유튜브 찾아보잖아요. 그죠? 선생님도 가끔 집에서 음식 만들 때 조리법을 이제 잘 기억이 안 나, 그거는. 아무리 한 번 해봤더라도 이제 다음에 하려고 하면 아주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글로 된 걸 읽다가 이 요리법을 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직접 음식을 요리하는 장면을 보면서 익혔어요. 그랬더니 다음번에 안 봐도 보글보글보글 물 끓여지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좀 넣었었고 이게 다 떠오르더라고요. 뭔지 알겠죠? 그래요. 계속 얘기하지만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사용하는 학습법이 바로 요겁니다. 자, 양쪽 뇌를 이제 통합해서 쓰는 방법 바로 학습 매핑이라고 하는데 이 마인드맵 학습 발음 죄송합니다. 마인드맵 학습법. 요게 바로 학습 매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사용하면은 좋다는 얘기고요. 마인드맵은 어떻게 그리냐?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죠. 제일 먼저 핵심 주제를 가운데 둡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을 딱. 자, 그리고 소주제 단위로 방사형의 가지를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지 끝에 핵심 사항을 정리하면 돼요. 단순하죠? 그냥 가지를 확장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에서는 이 핵심 주제 찾는 거, 그 다음에 소주제 찾는 걸 많이 어려워하는데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교과서에 목차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핵심 주제하고 소주제예요. 특히나 학교 공부할 때 뭐 과학이든 사회이든 간에 목차가 다 있습니다. 이 목차를 만들 때 정말 많은 이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이 고심해서 그 핵심 개념을 담아내려고 만든 게 그 목차거든요. 쌤은 항상 공부하기 전에 그래서 목차를 보면서 큰 산을 봐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요.
요거를 활용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건조 지역에서의 생활이다라고 하는 이제 큰 주제를 세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제 교과서에 보면 이 건조 지역에서의 생활에 관련된 다양한 소주제들이 약간 좀 굵은 제목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자연 환경은 먼저 어떤지, 자, 그리고 어느 지역의 건조 지역이 분포하는지, 그리고 이곳에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 다음 오늘날의 변화는 어떤지, 요런 순서로 소주제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방사형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걸 뭐 굳이 순차적으로 쓸 필요 없고요. 방사형으로. 그냥 한눈에 탁 보면 건조 지역에서 내가 알아야 될 게 자연환경과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의 생활 모습, 앞으로의 변화야. 요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볼 때도, 쓸 때도 물론이지만 볼 때도 일단은 전체적으로 볼 수 있으려면, 큰 범위를 볼 수 있으려면 주제 보고 소주제를 탁 방사형으로 된 걸 그거 먼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뼈대를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살을 붙여 나가야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자연스럽게 쌤이 이제 가지를 한번 그려봤어요. 쌤이 직접 그렸습니다. 이렇게 좀 재미나게 그림처럼 그려놨을 때 머릿속에 더 잘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림 솜씨가 있는 친구들은 이제 솜씨를 발휘해보고 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뭐 간단하게나마 내가 보면 내 그림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잖아요. 내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만 쓰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한번 그려서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환경 쌤이 태양을 왜 그렸겠어요? 그만큼 더우니까. 그래, 건조기후 지역의 그 일사량이 강하게 내리쬐는 그걸 이제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연 강수량이 이제 얼마나 작은지에 따라서 뭐 사막과 스텝으로 분포한다. 이렇게 분리한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어디에 많이 분포하는지를 또 표시를 해봤습니다. 남북 회기선 부근이라든지 대륙의 내륙 안쪽이라든지 한류가 흐르는 해안 지역 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써봤어요. 여기다 여러분들이 좀 더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남북 회기선이 어디인지 적도가 있으면 20도에서 30도 부근에 해당하는 요 남북 회기선 부근을 딱 표시를 하는 거지. 유라시아 대륙의 내부, 유라시아 대륙 내부. 바다가 있지만 바다에서부터 습한 공기가 들어와서 다 비를 뿌리고 남은 건조한 공기만 지나가니까 여기가 사막이지. 이제 한류가 흐르는 해안 지역은 한번 알아서 표시를 해보세요. 보통 이제 선생님은 이렇게 이제 남아메리카 지역에 칠레 쪽에 있는 이제 아타카마 사막이라는 사막이 있는데 여기에 한류가 흘러. 이렇게 하면 이제 칠레 아타카마 사막과 함께 한류까지 같이 외우는 거지. 그런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자, 내 주민들의 생활 모습, 이제 온몸을 감싸는 헐렁한 옷. 그래요. 쌤도 이렇게 못 그려요. 괜찮아요. 내가 알아보면 돼. 그래, 온몸을 감쌌잖아. 헐렁하지. 몸에 딱 붙지 않지. 맞아. 요런 옷이야. 이렇게 내가 알아볼 수 있게 그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집은 어떤지, 그곳에서 농업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써보면 되겠고요. 이제 유목 생활을 하고, 이제 스텝에서는 이제 이동식 가옥. 그래서 뭐 여기다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동식 가옥, 뭐 텐트 같은 거 하나 딱 그려놔도 되는 거지. 그죠? 이렇게 해서. 느낌 오나요? 이 정도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의 변화까지. 이렇게 세부 내용에 가지를 붙여 나가면 됩니다.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더 붙이고 싶으면 더 붙여야 돼요. 기업적 농목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신대륙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죠? 여기서 생산된 것들이 구대륙으로 옮겨가면서 구대륙에 이제 밀을 이제 뭐 수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고기를 수출한다, 뭐 이런 거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지를 더 확장해 나가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의 마인드맵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가지가 아주 간단하게 그려져 있을수록 좀 중심에 가까운 뼈대가 정리된 마인드맵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면 이제 뭐 먼저 막 해보는 친구도 있을 것 같고 잘 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쌤이 그래도 이번 수행평가 시간에는 사회 2의 모든 대단원별로 마인드맵을 정리해 드릴 겁니다.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받아가세요. 쌤이 강의 목록에 이 끝에다가 자료를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그 자료 다운받으시고 그 다음 쌤 수업 시간에 함께 살을 붙여 나가면서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